프로야구 선수들의 끔찍한 범죄 행각 TOP5.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또 음주운전 논란이 터졌다. LG 구단 내에서 올해만 3차례 음주운전 일탈이 일어났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는 2명의 선수가 음주운전으로 KBO 징계를 받았다. 지속적으로 재교육을 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했지만 일부 선수가 사회적인 책임감을 망각했다. 프런트 수장인 차명석 LG 단장은 스스로 구단 자체 징계를 요구했다. 얼마나 참담한 심정이었을까? 오죽했으면 사상 초유의 셀프 징계까지 나올 상황이다. LG는 20일 오후 김유민이 지난 17일 밤 11시 30분경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김유민은 19일 구단에 자신 신고를 했고 구단은 사실 확인 후 즉시 KBO 클린베이스볼 센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단은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재발 방지책 및 선수단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구단은 그 책임을 깊게 통감하고 있으며 팬 여러분의 어떠한 비판과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철저한 반성 속에 선수단 교육과 관리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재점검하여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야구와 LG 트윈스를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라고 전했다. 차명석 LG 단장은 팬들에게 직접 사과했다. LG는 20일 저녁 유튜브 채널 LGTWINSTV를 통해 차명석 단장과 팬들이 소통하는 라이브 방송 LTV는 소통이 하고 싶어서를 진행했다. 열흘 전부터 예정돼 있던 행사였다. 하필 이날 낮에 음주운전 논란이 터지면서 차명석 단장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사과를 했다. 차 단장은 2군에 있는 김유민이 음주운전에 단속돼 징계를 받게 됐다. 구단의 단장으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마음이 아프다. 팬 여러분 기대에 못 미치고 불미스러운 사건이 자꾸 나와 팬들께 어떤 비난과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라고 말했다. 이어 차 단장은 어디서부터 다시 해야 할지 저희 구단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차후에 음주운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더 힘을 쓰겠다. 한편으로는 단장으로서 너무나 죄송한 마음에 저도 구단에 자체 징계를 내려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저부터 반성하면서 팀은 조금 더 좋은 구단으로 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 말했다. LG는 지난 7월 최승준 타격 코치가 음주운전으로 팀을 떠나야 했다. 당시 최승준 코치는 경찰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경찰에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LG는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최승준 코치와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시즌 도중 1군 타격 코치가 경질됐다. 한순간의 실수로 직장을 잃었다. 그럼에도 LG 선수단 내에서는 지난 9월에 두 번째 음주운전 사고가 생겼다. 이상영의 음주운전은 9월에 일어났지만 KBO 징계까지는 3개월이 걸렸다. 이상영이 음주운전을 했고 LG 이미듬도 동승했다. 경찰은 이상영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고 동승한 이미듬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KBO는 이미듬의 법적인 처벌이 결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최근 검찰에서 이미듬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가 확정되면서 이상영의 징계를 발표했다. LG 구단은 이상영의 징계에 대해 지난 9월 구단 소속 이상영 선수의 음주 사건과 관련하여 KBO의 1년 실격 처분 징계를 겸허히 수용하고 KBO의 이중 징계 금지 권고사항을 따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단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선수단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고 밝혔다. 하지만 일주일도 안 지나 또 김유민의 음주운전 사건이 일어났다. 매번 음주 사건이 터지면 구단은 사과문과 함께 고개 숙이고 재발 방지에 노력을 한다. 그런데 구단의 노력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선수들의 개인 사생활을 일일이 관리하기 힘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음주운전 사건이 계속 반복되자 차명석 단장은 참담한 심정으로 구단에 자신의 징계를 내려달라고 자청했다. 이
팬들 싹 다 등 돌리게 만든 한국 야구 선수들 사건 사고. 지난 22일 2023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 이 일본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다. 일본의 라이벌이라고 외쳤던 한국의 현 위치는 초라하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3회 연속 1라운드 탈락이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고 퇴장했다. 한국은 실력과 정신력에서 모두 졌다.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무관심의 지경에 이르렀다. 한국 야구의 현 주소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실 오랫동안 쌓인 문제라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스포츠 경기 관람에 제한이 걸리면서 국내 야구 시장도 영향을 받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일부 선수들의 인성 논란과 사건 사고,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된 성적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거센 비판을 받았던 스캔들을 정리해봤다. 메이저리그까지 진출했던 강정호는 2016년 12월 2일 음주운전 사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강 씨는 사고 이후 조치도 취하지 않아 뺑소니 혐의도 받았다. 그는 이날 오전 2시 45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4%다. 강정호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입원이나 적발됐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그는 취재진에게 죄송하고 앞으로 제가 야구로 보답할 일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발언해 논란에 더 불을 지폈다. 성 관련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키움 히어로즈 조상우는 성폭행 혐의로 활동을 정지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귀했다. 그는 한국야구위원회 KBO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KBO로부터 무기한 참가 활동 정지 처분을 받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6부는 KBO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2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KBO는 조상우가 성폭행은 안 했다고 해도 원정 숙소로 여성을 데려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KBO 리그 품위를 손상했다고 주장해왔다. 2019년 1차 지명으로 롯데자이언츠에 입단했던 24세 서준호는 지난해 말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입건됐다. 부산지검은 현재 해당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준호는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받았지만 구단에 자신의 입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WBC 결과로 안 그래도 침체 분위기인 한국 야구에 큰 충격까지 던진 셈이다. 롯데자이언츠는 서준호를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현 한국 야구 실태를 보며 종목은 다르지만 떠오르는 말이 있다. 최희암 전 연세대 농구 감독은 너희들이 볼펜 한 자루라도 만들어봤냐? 생산성 없는 공놀이를 하는데도 대접받는 건 팬들이 있기 때문이다. 팬들한테 잘해야 한다. 는 명언을 남겼다. 한국 야구의 전설 선동열 전 국가대표 감독은 지난해 7월 25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매일 이길 순 없지만 매일 잘하자 팬들에게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국 야구는 등 돌린 팬심을 잡으려면 선수 인성 등 기본부터 다져가야 할 때다. 3. 축의금 300만원 오른쪽 화살표 냉장고 새신랑 김종민 x 김준호 총각 파티서 살림장만 미우새 종학 졸지에 김종민에게 냉장고 2대를 혼수 선물하게 된 김종국의 사연이 화제가 되며 26일 방송한 미운 우리 새끼는 2049 시청률 3.4%로 일요 예능 1위, 수도권 가구 시청률 12.9%로 주간 예능 1위를 차지했다. 이날 스튜디오에는 청순 여신 배우 엄지원이 스페셜 MC로 등장했다. 최강동안의 비결을 묻는 서장훈에게 엄지원은 붓기 관리에 신경을 쓴다. 귀에 고무줄을 걸면 메이크업하는 동안 붓기가 쭉쭉 빠진다. 라며 직접 시범을 보이다 고무줄이 귀에 걸리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엄지원이 서장훈의 도움을 받아 고무줄을 빼자 신동엽은 고무줄 플러팅이다 라며 흐뭇해했다. 공유진, 손예진과 절친이라는 엄지원은 제 아기는 아니지만 손예진, 아기가 너무 예뻐서 자랑하고 싶다. 효진이는 뉴욕에서 케빈 오와 첫 만남을 가질 때 옆에 있었다 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종민과 김준호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한 총각 파티를 위해 미우새 아들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하판으로 총각 로드를 만든 아들들의 짓궂은 장난의 스튜디오에 지민모는 준호는 반도 못 갈 것 같다 라며 걱정을 드러냈다. 예비 장모님의 우려대로 김준호는 고통을 호소했고 탁재훈은 100년애로는커녕 5년애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결혼 안 하면 이 바닥 떠나야 해 라며 일침을 날려 폭소를 자아냈다. 한편 김종민은 내가 결혼한다니까 준호 형이 바로 나를 잡더라. 5월에 한다길래 나는 4월로 잡았다 라며 결혼 날짜를 두고 김준호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고 폭로했다. 만약 같은 날짜에 두 사람이 결혼하면 어느 쪽을 가겠냐? 라는 김희철의 질문에 탁재훈은 나는 김종민. 준호는 결혼을 안 할 것 같아 라고 너스레를 떨어 폭소를 자아냈다. 같은 질문을 받은 서장훈은 아무래도 걱정도 되고 마음이 더 애틋해서 준호 결혼식에 가겠다 라고 답했고 지민모는 감사하다 라며 기뻐했다. 아내에게 경제권을 모두 넘기겠다는 종민과는 달리 김준호는 우리는 반반이다. 지민이가 내 모든 걸 안다. 돈 보고 결혼하는 게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 라고 밝혔다. 이어 김종민과 김준호는 각자 예비 신부에게 전화를 걸어 사랑해라는 말을 듣는 미션에 도전했다. 김준호가 사랑해 라고 하자 김지민은 갑자기 술 먹었어? 라며 위아래 있고 이어 술 담배를 하지 말라고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끝내 사랑한단 말을 듣지 못한 김준호의 처량한 모습에 웃음이 터져나왔다. 한편 방송에서 처음으로 예비 신부의 목소리를 공개한 김종민. 미션에 성공한 김종민의 핸드폰을 넘겨받은 탁재훈은 재수씨 사랑해 라며 짓궂은 장난을 쳐 폭소를 자아냈다. 미우새 아들들은 김종민의 재방 수입을 폭로했고 이 장면은 15.7%까지 올라 최고의 1분을 기록했다. 미우새 아들들은 두 사람에게 각각 축의금을 얼마 낼 건지 익명으로 액수를 적어냈다. 5만 원을 적어낸 허경환의 김준호가 서운해하자 허경환은 내 축의금 대부분은 지민이한테 간다 라며 다급히 해명했다. 무려 300만 원을 적어낸 이상민에게 신동엽은 프러포즈할 때 그만큼 울었으면 그 정도는 내야지 라며 공감했다. 가장 늦게 어머니의 연락을 받는 사람이 지금까지 나온 축의금을 모두 내는 축의금 몰아주기 게임에 도전한 미우새 아들들. 전화벨은 울리지 않고 쇼핑 내역을 알리는 문자만 들어오는 핸드폰에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는 종국에게 탁재훈이 장난 전화를 거는 바람에 스튜디오가 한바탕 뒤집어졌다. 이어 인간 컬링 혼수 쟁탈전이 벌어졌고 김종국에게 냉장고를 받기 위한 김종민과 김준호의 치열한 대결이 펼쳐졌다. 이상민과 김희철이 김종민을 밀어 냉장고를 획득하는데 연달아 성공하자 김종국은 이 정도면 내가 신부 아니냐 라며 망연자실했다. 방송 말미에는 이동건과 부모님이 함께하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가족 여행이 예고되어 관심을 집중시켰다. 한편 미운 우리 새끼는 매주 일요일 오후 8시 55분에 방송된다. 옥시부인전 끝동이 홍진기. 노비 중 제일 성공했다. 업계 어려운데 감사. 1월 26일 종영한 JTBC 토일 드라마 옥시부인전에서 옥태영, 임지연분, 집안의 노비 끝동이를 연기하며 홍진기는 무거운 극의 분위기를 환기하는 잔망스러운 연기로 옥시부인전 위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홍진기가 연기한 끝동은 청수연의 정보통으로 본인이 가진 노비 네트워크를 이용해 모르는 게 없는 인물. 태영은 끝동의 이런 장점을 발견해 글도 가르쳐주고 법 공부를 시키며 끝동에게 외지부 업무를 적극적으로 맡겼다. 이에 보답하듯 끝동은 사건을 맡은 태영의 손발이 되어 바쁘게 뛰어다니며 사건 해결을 도왔다.